60세가 넘었고 왜 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 고통받는지 궁금하다면 그 해답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5가지 일상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수명을 소리 없이 훔치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과음처럼 명백한 원인이 아닙니다.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해로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미묘한 행동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 습관들 각각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장, 뇌,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숨겨진 습관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그 영향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크립트 핵심 내용 요약 첫째, 당신도 모르게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놀라운 아침 일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 연구에서 조기 사망률과 연관된 흔한 사회적 패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야간 습관을 폭로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의 별표 70% 별표가 저지르는 뼈와 장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시키는 식단 실수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의사들이 거의 논의하지 않지만 장수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 각각에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에는 당신의 삶에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더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습관 1.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 파트 1. 수명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미루거나 거르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침에 단순히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습관이 당신의 장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를 때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혼란. 이미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고 있는 당신의 신진대사는 혼란에 빠집니다. 만성 스트레스. 신체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약한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최근 심장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혀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별표 최대 27% 별표까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손상은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루 늦게 첫 식사를 할 때 신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아침에 가장 높고 하루가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늦게 식사하면 세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몇 시간 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패턴은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거의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뇌 기능 저하.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가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포도당은 인지 기능의 주요 연료이며 아침 영양분을 뇌에 공급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명료함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인은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며 치매 발생 위험이 35% 더 높습니다. 근육 손실 가속화. 근육 손실과의 연관성 또한 놀랍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노화와 함께 오는 자연적인 근육량 손실인 근감소증과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근육 분해를 막기 위해 아침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고 이동성을 감소시키며 위험한 낙상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면역체계 약화. 당신의 면역체계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침 영양 섭취는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영양분 없이는 백혈구 생성이 감소하여 이 연령대에서 심각해질 수 있는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또는 저지방 육류에서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지속적인 에너지를 위해 오트밀이나 통곡물 토스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추가하십시오. 뇌 건강과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기 위해 견과류나 아보카도에서 얻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는 신체의 자연적인 리듬을 동기화하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며 근육량을 보존하고 뇌에 절실히 필요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선택적인 식사가 아닌 필수적인 약으로 간주합니다. 습관 2.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기. 파트 2. 수명을 훔쳐가는 두 번째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며 이는 타당한 이유로 새로운 흡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취미 활동을 하든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동안 신체에 발생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 정체 및 심혈관 위험, 특히 다리의 혈류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이 느린 순환은 움직일 때보다 동맥의 지방 침착물이 훨씬 더 빨리 쌓이게 합니다. 수천 명의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더라도 치명적인 심장질환 위험이 40% 더 높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8시간 동안 앉아있던 것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 붕괴. 오래 앉아있는 동안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근육이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면 혈류에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멈춥니다. 즉, 식사 후 위험한 시간 동안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전신에 걸쳐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하게 앉아있는 노인은 당뇨병 전 단계와 동일한 인슐린 저항성 패턴을 보이며 완전한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파괴적입니다. 앉아있는 것은 척추를 부자연스럽게 압박하여 디스크 변성을 가속화하고 이동성을 더욱 제한하는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고관절 굴근은 뻣뻣해지고 짧아지며 둔근은 약화되고 자세는 악화됩니다. 이러한 근육 불균형은 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림프계 기능 부전.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계는 기능하기 위해 전적으로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과는 달리 림프액은 근육이 수축할 때만 움직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독소가 조직에 축적되어 면역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전신의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인지 기능 가속화. 과도한 앉아있기는 정신건강 저하도 가속화합니다. 혈류 감소는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 영상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노인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인 내측 측두엽이 더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얇아짐은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의 전조입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단순히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30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여 2분 동안이라도 일어서서 움직이십시오. 물을 마시러 주방에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이러한 짧은 중단은 대사 과정을 재설정하고 건강한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하루 종일 기능적인 움직임을 통합하십시오. 서서 전화 통화를 하십시오. 커피가 끓는 동안 종아리 올리기를 하십시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하는 것을 근력 운동으로 연습하십시오.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이 강력한 보호 효과를 축적합니다. 독서나 공예와 같은 활동을 위해 스탠딩 데스크를 고려하십시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앉아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유발하는 길고 중단 없는 시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장시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규칙적인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 설계를 존중하는 것이 60세 이후 장수의 필수적입니다. 습관 3. 하루 종일 만성적인 수분 부족. 파트 3.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세 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목마름을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60세 이후 갈증 메커니즘이 현저히 약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채 만성적인 약한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말라가고 있으며 그 손상은 누적적이고 심각합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증가.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심장이 매 박동마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장 부담 증가는 심장 근육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위험하게 높입니다. 유럽 심장 저널, 유러피언 하우트 저널에 발표된 주요 연구는 15,000명의 성인을 25년 동안 추적했으며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심부전 발병 위험이 5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수분 공급은 심장을 한계점으로 몰아붙입니다. 신장 기능 손상. 수분 섭취가 불충분할 때 신장은 엄청난 부담을 견뎌냅니다. 이 중요한 장기는 독소, 약물,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소변을 농축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해로운 물질이 결정화되어 신장 결석을 형성하도록 허용합니다. 더욱이 신장 기능 저하는 독소가 혈류에 축적되도록 하여 모든 장기 시스템을 중독시킵니다. 신장 질환은 소리 없이 진행되며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영향 및 인지 기능 저하. 신경학적 영향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뇌는 75%가 물이며 약한 탈수만으로도 일시적으로 뇌 조직을 수축시킵니다. 이 수축은 집중력, 기억 회상, 의사 결정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MRI 스캔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탈수된 노인은 10년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성 탈수는 뇌 노화를 가속화하고 치매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관절과 소화 문제. 관절은 부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관절을 완충하는 연골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수되면 이 연골은 부서지기 쉬워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마찰, 염증, 통증이 증가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관절염 증상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이동성과 삶의 질을 제한합니다. 60세 이후 흔한 불만인 변비는 불충분한 수분 섭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장은 노폐물에서 물을 추출하며 탈수되면 변이 단단해지고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힘주기, 치질,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 폐색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체온 조절 이상. 신체의 체온 조절은 적절한 수분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은 땀을 덜 효율적으로 흘리기 때문에 열사병에 더 취약합니다. 충분한 수분 저장량이 없으면 적당히 따뜻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몸을 식힐 수 없고 위험한 과열이 발생합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하루 종일 전략적인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물 한 잔 가득 마셔서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물을 두고 조금씩 마시십시오. 하루에 8에서 10잔을 목표로 하고 더운 날씨이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양을 늘리십시오. 휴대폰에 2시간마다 수분 공급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맹물이 싫다면 레몬, 오이, 베리로 물에 풍미를 더하십시오. 수분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수박, 오이, 오렌지, 수프와 같이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수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옅은 노란색은 좋은 수분 상태를 나타내고
짙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은 탈수를 나타냅니다. 소변이 농축되어 있다면 즉시 섭취량을 늘리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일관된 수분 공급을 건강의 기본으로 우선시합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며 그 모든 것에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을 약만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당신의 삶에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습관 4. 사회적 고립과 의미 있는 관계의 부족. 파트 4. 수명을 소리 없이 단축시키는 네 번째 습관은 사회적 참여에서 물러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시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 위험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입니다. 최소한의 인간 상호작용으로 대부분의 날을 혼자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몸을 노화시키는 생물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사회적 고립은 결코 꺼지지 않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규칙적인 인간 관계가 부족하면 당신의 몸은 이를 위협 신호로 해석하여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동맥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29%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이 32% 더 높았습니다. 면역체계의 급속한 악화,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당신의 면역체계가 빠르게 악화됩니다. 고립된 노인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연구원들은 그들의 백혈구가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과 유사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영구적인 투쟁 도피 모드에 머물러 면역 자원을 소진시키고 감염, 암, 자가 면역 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운 노인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또래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2배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은 엄청납니다. 대화, 토론, 사회적 문제 해결은 당신의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도록 유지합니다. 고립되면 이러한 정신적 자극 기회는 사라집니다. 어휘력이 줄어들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기억 형성이 약화됩니다. 뇌 스캔은 고립된 노인이 기억 및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회백질 부피가 감소했음을 보여주며 본질적으로 가속화된 뇌 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악순환,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은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경전 달물질 생성이 흔들립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떨어져 손을 내밀기에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심혈관계에 손상을 입히고 세포 복구의 필수적인 수면 패턴을 방해합니다. 자기방임, 고립된 개인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악화됩니다. 아무도 알아채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식사를 거르거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염려되는 증상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으며 일상을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방임은 건강 문제를 빠르게 가중시킵니다. 해결책은 내키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주간 그룹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독서 클럽이든 원예 모임이든 종교 단체든 자원봉사 조직이든 상관없이 일관성이 특정 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주간 화상통화나 전화대화를 계획하십시오. 생존에 똑같이 중요하므로 의료 약속처럼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가능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공유하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영양을 개선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십시오. 특히 개는 매일 야외 활동을 강요하고
다른 반려동물 주인과의 대화를 촉진합니다. 단순히 교감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줄입니다. 당신의 분야에서 파트타임 근무나 컨설팅을 고려하십시오. 구조, 목적, 일상적인 인간 상호작용은 재정적 보상을 넘어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학교, 병원,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깊은 의미를 창출하고 당신을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강력한 세대 간 연결과 지역 사회 참여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후 장수를 위한 생물학적 필수품입니다. 습관 5. 정기적인 검토 없이 여러 약물 복용. 파트 5. 당신의 수명을 훔쳐가는 5번째이자 가장 간과되는 습관은 정기적인 종합 검토 없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방된 모든 약을 복용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즉 동시에 5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치료 중인 질환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위험한 상호작용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숨겨진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약물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다른 전문의에 의해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혈압약을 추가합니다. 내분비 전문의가 당뇨병 약을 처방합니다. 류마티스 전문의가 항염증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함께 테스트되지 않은 8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건강 문제로 오인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이는 악순환 속에서 더 많은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 60세 이후 이미 기능이 저하된 간과 신장은 이 화학 칵테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약물 대사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느려지므로 표준 용량에서도 약물이 당신의 시스템의 독성 수준으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어지러움, 혼란, 낙상, 그리고 노화 관련 저하를 모방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중독인 장기 손상을 유발합니다. 인지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은밀합니다. 많은 일반적인 약물은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항콜린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수면 보조제, 방광 조절 약물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20년 이상 약물 사용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항콜린성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54% 증가합니다. 낙상 위험 급증. 다약제 복용으로 위험한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혈압, 균형, 각성 또는 근육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결합하여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한 약물은 혈압을 낮춥니다. 다른 약물은 당신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약물은 시력에 영향을 미치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해집니다. 낙상은 골절, 입원, 독립성 상실, 그리고 흔히 조기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영양소 고갈, 약물로 인한 영양소 고갈은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스타틴은 심장 및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콕10을 고갈시킵니다. 이뇨제는 필수적인 칼륨과 마그네슘을 씻어냅니다. 속쓰림에 사용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칼슘, 비타민 B12, 철분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피로, 약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약물을 촉발하는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재정적 부담. 재정적 부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수백 달러를 약물에 지출하면 알약보다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사회활동, 예방치료를 위한 돈이 줄어듭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당신의 약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치의 또는 임상약사와 함께 연간 종합약물 검토 일정을 잡으십시오. 비타민 및 허브를 포함하여 복용하는 모든 알약, 보충제,
일반 의약품을 가져오십시오.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모든 약물에 대해 다음 중요한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특정 상태를 치료하고 있습니까? 복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약물적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현재 증상 중 일부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처방된 많은 약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감독하에 약물 감량 시도를 요청하십시오. 특히 생활 방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상태를 개선한 경우, 복용량을 낮추거나 약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는 자세한 증상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은 실제로는 예방 가능한 약물 효과인데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이 새로운 처방을 추가하는 것보다 삶의 질, 정신적 명료함, 장수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0세 이상의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최소한의 필수 약물만 복용하며 대신 영양, 움직임, 생활 방식 요인에 의존하여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결론, 건강한 삶을 위한 실행 계획. 파트 6대 8. 이 5가지 습관, 즉 아침 식사 거르기, 장시간 앉아있기, 만성적인 수분 부족, 사회적 고립. 검토되지 않은 약물 복용은 오늘부터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완전히 있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당신의 몸이 60세 이후에도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영양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일관되게 수분을 공급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약물을 최적화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상을 적극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해결하는 노인들은 몇 주 안에 극적인 개선을 경험합니다. 더 또렷한 정신, 더 강한 신체, 더 나은 수면, 그리고 되찾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쇠퇴를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당신이 단순히 생존할지 아니면 말년의 진정으로 번성할지를 결정합니다. 장수는 행운이나 유전학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근본적인 필요를 존중하고 몸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이 바꿔야 할 습관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60세 이상의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세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당신의 연령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명 연장 조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건강한 세월은 아직 당신 앞에 있으며 우리는 당신을 모든 단계에서 안내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 중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첫 단계를 밟을 계획이신가요?